삼성. 이번 신입 심상치 않다 불만이요? 전 24시간 일합니다. 바깥은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전쟁터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붉은 띠를 머리에 질끈 묶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 정문 앞을 겹겹이 가로막고 서서 확성기가 터져라 구호를 외칩니다. 내 월급을 당장 올려달라. 우리의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 우리가 두 손을 놓아버리면 이 거대한 회사의 심장도 멈출 것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목대에는 분노의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굳건한 단결이 회사의 숨통을 꽉 쥐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꺼운 방음벽 하나를 넘어 저 공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깥의 그 끓어오르는 열기가 무색할 만큼 그곳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합니다. 눈이 시리게 하얀 조명 아래 먼지 한 톨 떨어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무균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간에는 방금 막 입사한 아주 낯선 신입 사원 하나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신입사원의 입사 지원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키는 1m 50cm. 몸무게는 고작 57kg입니다. 그가 회사에 요구하는 1년 연봉은 겨우 1,40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경력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만 제기 횟수 0건. 그리고 파업 경험 절대 없음. 그는 사람의 몸으로는 비집고 들어가기조차 숨막히는 좁은 틈새를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50kg이 훌쩍 넘는 쇳덩어리 부품을 아무렇지 않게 번쩍 들어 올립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해냅니다. 그의 이름은 아틀라스.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낸 강철 기계입니다. 바깥에서 당신의 동료들이 목이 쉬어라 투쟁을 외치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 차가운 기계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텅 비워둔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며 멈춰서면 이 거대한 세상의 톱니바퀴도 덜컥 겁을 먹고 멈출 줄 알았나요? 이번 파업이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로 끝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진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합니다. 당신이 정문 밖으로 걸어 나간 것은 승리를 위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묶고 발밑에 의자를 걷어차 버린 아주 완벽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위험한 병을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을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독점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좁은 책상 앞에서 바친 내 청춘의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이 기술과 경험이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인데, 나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 복잡하고 더럽고 고된 일을 대신 해내겠어?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순간 당신은 아주 유치하고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뒤로 돈주머니 숨기기 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등 뒤에 낡아빠진 돈주머니 하나를 꽉 움켜쥐고 몰래 숨기고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당신의 땀방울, 당신의 체력,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알량한 기술이 들어있죠. 당신은 사장 앞에 서서 어깨를 한껏 쫙 펴고 거들먹거립니다. 내가 뒤에 감춘 이 주머니를 당신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는 내일 당장 문을 닫고 망해버릴 거야. 그러니 내 몸값을 더 비싸게 쳐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아. 당신은 사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당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노동력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사직서를 가슴 품에 품고 다니며 은근슬쩍 회사를 협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침내 붉은 조끼를 챙겨 입고 거리에 나가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집어 던집니다. 자, 이제 당신의 눈앞에 맑고 차가운 현실의 거울을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정말로 당신의 그 낡은 돈주머니를 찾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제발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회사 정문 밖에서 핏대를 세우며 그 유치한 돈주머니 숨기기 놀이에 깊게 빠져있는 동안 말입니다. 사장의 차가운 시선은 애초에 당신을 향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투쟁을 외치는 당신의 뒤통수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혀를 끌듯 찰 뿐입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고 아예 자동으로 돈을 찍어내는 최신식 기계를 사버립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쥐고 있던 그 돈주머니는 회사의 목숨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제든 돈만 주면 마트에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흔해 빠진 건전지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멈춰 세우고 통쾌해할 때 그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역시 사람을 쓰는 일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툭하면 감정을 달래줘야 하고 해마다 월급을 올려줘야 하고 수시로 뭉쳐서 내게 반항까지 하잖아. 차라리 이참에 그 귀찮은 사람들을 싹 다 말 잘 듣는 기계로 갈아치워 버리자. 당신이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합법적으로 버릴 명분과 결단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회사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협상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스스로 해고 통지서의 붉은색 도장을 꾹꾹 눌러 찍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 10년 뒤도 20년 뒤도 아닌 지금 당장 그 차가운 강철 기계들이 당신의 밥그릇을 치고 들어온 것일까요? 도대체 사장의 책상 위 계산기에서는 어떤 무서운 숫자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학이라는 낯선 단어를 들으면 머리 아픈 복잡한 그래프나 어려운 숫자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제 말을 따라 딱 하나의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뜨겁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 얼음으로 지은 집을 한 채 덩그러니 놓아두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얼음집은 순식간에 다 녹아내려 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아슬아슬한 얼음집이 바로 기업이 수백 수천 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매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거대한 냉방기를 돌려야만 겨우 유지되는 위태로운 얼음집과 같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거리다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실수. 10년을 넘게 무거운 짐을 나르다 어깨와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병원비를 달라고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의 낡고 병든 몸.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명절이 다가오면 보너스를 더 챙겨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끝없이 복잡한 감정들. 이 모든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와 당연한 요구사항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얼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막의 끔찍한 열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복지 혜택을 챙겨주며 필사적으로 냉방기를 틀어 그 얼음집을 간신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조끼를 입고 파업을 선언하며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순간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냉방기를 돌려야 하는 전기요금이 하루아침에 10배, 20배로 폭등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차가운 잣대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곳에 투자한 돈을 도대체 언제쯤 남김없이 모두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투자금 회수 기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 하나를 비싸게 사서 사람 대신 공장에 떡하니 앉혀놓으면 그 본전을 다 뽑는데 무려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들은 꾹 참고 사람을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당신들의 투정을 들어주며
얼음집을 꾸역꾸역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당신들이 권리를 쟁취했다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바로 그 순간 회사의 재무팀 사무실에서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사람을 달래고 쓰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자 기계를 샀을 때 본전을 뽑는 기간이 5년에서 단숨에 2년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십니까? 당신이 월급을 더 달라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신의 가치는 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계의 몸값이 바닥을 치며 매력적으로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단결하여 똘똘 뭉쳐 회사의 목을 조를수록 사장들은 기계를 사들이는 것이 수백 배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피 터지는 투쟁을 통해 당신의 밥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냉혹한 경제학의 세계에서 당신은 아주 훌륭하고 성실한 영업 판매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콧대를 높이고 인건비를 턱없이 비싸게 만들어줌으로써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의 물건을 아주 불티나게 대신 팔아준 꼴입니다. 이제 사장들은 더 이상 골머리를 앓으며 고민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얼음집을 지키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을 쏟아붓는 대신 한번 사두면 영원히 녹지 않는 단단한 강철성을 통째로 사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당신이 며칠 뒤에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랑스럽게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앉던 그 자리는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을 것입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차가운 강철팔이 당신보다 10배는 더 빠르고 완벽하게 당신의 일을 해치우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신을 쫓아낸 저 기계는 도대체 누구에게서 저렇게 완벽한 기술을 배운 것일까요? 기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스스로 일하는 법을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넘게 용접봉을 쥐고 살아온 베테랑 기술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교하게 불꽃을 튀기는 바로 그 옆자리. 차가운 카메라 렌즈를 번쩍이는 강철 기계가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모조리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젊음을 바쳐 얻어낸 그 소중한 손기술 당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 자랑스러운 밥줄이 지금 이 순간 흔적도 없이 털려나가 차가운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숫자 암호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10년 15년을 뼈 빠지게 일한 고숙련자일수록 기계는 당신의 부드러운 손목 회전과 힘 조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입니다. 당신은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일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가족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바로 그 암살자에게 무료로 일하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바보 같은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친 기술이 당신의 목을 찌르는 완벽한 칼날로 벼려지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 잔인한 수학 공식과 배신의 굴레 앞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변명으로 당신의 남아있는 쓸모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단 3초만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아침 출근했는데 당신의 직속 상사가 당신이 하루 종일 낑낑대며 하던 일의 80%를 완벽하게 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로봇을 사무실에 데려온다면? 심지어 그 기계는 절대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도 지각을 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받는 월급의 딱 10분의 1만 정기로 내면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상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을 당장 내쫓지 말아야 할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두려움만이 느껴진다면? 당장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강하게 눌러서 스스로의 뺨을 세게 내리치듯 당신의 잠든 정신을 번쩍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댓글 창으로 내려가서 나는 절대로 기계가 받고 지나가는 차가운 밑바닥 돌멩이가 되지 않겠다고 똑똑히 적어 두십시오.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자본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 석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전에
스스로의 뼈를 깎는 변화를 다짐하는 생존의 서약서를 지금 당장 쓰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안도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건 반도체 공장처럼 특수한 환경이나 험악한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나 일어나는 먼 나라 이야기겠지. 나는 저런 위험하고 복잡한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아직 내 밥그릇은 안전할 거야.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서 공장 문을 닫게 되면 그냥 동네 물류창고에 가서 배달 상자나 나르면서 살면 되지 뭐. 과연 그 알량한 도피처가 언제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다 건너 미국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의 거대한 공장을 한번 똑똑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로봇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용접과 도장 작업을 묵묵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미쳤다고 그 비싼 로봇을 들여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파업으로 인해 공장 라인이 멈춰버릴 수 있는 그 끔찍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자체를 아예 돈으로 뽑아버린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노조의 힘이 막강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크다는 독일의 BMW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피곤한 입씨름을 하며 시간을 버리는 대신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피규어 AI라는 인간형 로봇을 생산 라인에 조용히 투입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다치기 쉽고 불만이 가장 많이 터져나오는 근골격계 부담이 큰 자리에 로봇을 세워버렸습니다. 갈등이 터지기도 전에 갈등이 자라날 지점 자체를 공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조리 없애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일하는 곳에서 밀려나 물류창고나 마트로 도망친다면 그곳은 평화로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수십만 시간 동안 정전기 하나 없이 정밀하게 물건을 나르고 옮기며 완벽하게 데이터를 쌓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목적지로 짐을 싸서 향하는 곳이 바로 당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물류창고입니다. 공장에서 이미 뼈를 깎는 훈련을 마친 그 똑똑한 로봇들에게 단순하게 상자를 분류하고 옮기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한숨을 쉬며 무거운 박스를 하나 나를 때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10개, 20개의 박스를 정확한 위치에 꽂아 넣을 것입니다. 물류창고를 집어삼킨 로봇들의 다음 사냥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늑하다고 믿고 있는 당신의 집거실입니다. 방바닥을 청소하고 널브러진 빨래를 개고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듬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출시를 앞두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계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평범한 가전제품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까지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나 불안한 마음의 이력서를 고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입니다. 기술은 당신의 상상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당신의 얄팍한 퇴로를 모두 시멘트로 발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바꾼다고 해서 당신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있는 만만한 파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에 사는 타조는 무서운 맹수나 적이 나타나면 생존을 위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머리를 깊은 모래 구덩이 속에 아주 깊숙하게 처박아 버립니다. 내 눈앞이 깜깜해져서 무서운 적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굳게 믿으며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디지털 카메라의 최초 개발자 코닥이 정확히 이 멍청한 타조와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혁명적인 기술을 발명하고도 그것을 깊은 서랍 속에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필름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그 달콤하고 거대한 돈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미래의 거대한 파도를 애써 두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두 팔 벌려 어리석게 막으려 했던 자들은 흔적도 없이 그 거친 파도에 집어삼켜져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 정문 밖에서 붉은 머리띠를 단단히 두르고
기계 도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이 서랍 속에 새로운 기술을 억지로 숨기려 했던 낡은 코닥의 모습이나 모래 속에 머리를 깊이 박은 타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기술의 잔인한 발전은 노조와 회사가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며 밀당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필요한 것처럼 무조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백날 며칠을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나가 파업의 정당성을 호소해도 자본의 잔혹한 흐름은 절대 당신을 위해 멈춰주지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한 자본은 언제나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파업의 리스크가 없는 조용한 곳을 향해 중력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신의 명운을 가를 뼈아픈 선택을 당장 내려야만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는데 여전히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부정하며 덜덜 떠는 가엾은 타조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그 쓸모없고 낡은 돈주머니에 대한 헛된 미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거대한 파도 위에 당당히 두 발로 올라타는 날렵한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이 쥐고 있던 그 알량한 독점의 착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지독한 착각을 이제 그만 당신의 등 뒤에서 꺼내어 차가운 바닥에 미련 없이 내동댕이 치십시오. 어차피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도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그 어떤 기업도 당신의 그 낡고 냄새나는 주머니 따위에는 티끌만 한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앞을 연약한 온몸으로 가로막고 들어눕는 그 감성적이고 바보 같은 짓은 당장 오늘부로 그만두십시오. 이 냉혹한 겨울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기계의 단단한 등 위에 재빠르게 올라타서 그 차가운 고삐를 단단히 틀어주고 조종하는 법을 미친 듯이 배워야만 합니다. 임금을 푼돈 더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대신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하십시오. 파업으로 목리를 부리는 대신 새로운 시대를 기업과 어떻게 공동으로 설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람의 피와 땀을 떼감으로 사마 무섭게 굴러가는 이 비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신의 밥그릇과 당신의 이름 석자를 온전히 지켜낼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지금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일들을 그저 남의 집 불 구경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넘겨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무서운 변화의 흐름을 방관하는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주도적인 노동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잔인한 이야기들이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잠든 당신의 뺨을 강하게 후려치고 번쩍 눈을 뜨게 만드는 아픈 채찍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랑해진 뇌를 가차없이 깨우고 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더 날카롭고 서늘한 심리 해부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